안녕하세요. 저는 청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희유라고 합니다. 흔히 전국에서 연 350건 계약하는 세무사면서 사장님 2,000명 만난 세무사로 불리우고 있어요. 계약 건수가요? 글쎄 보통 세무사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계약하는 건수가 워킹데이로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꼭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신규 계약이죠. 맞습니다. 미술 전공이에요. 예술고등학교 출신이고요. 대학은 이대 미대 섬유예술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10년 이상 했었고요. 대학 다니던 와중에 이 길이 맞나? 라는 좀 의문이 들었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전공을 바꾸게 됐어요. 공부하기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 그때 합격해서 그 다음부터 지금 세무사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미술 공부를 한 지는 그림 공부한 지는 10년 된 상태에서 이제 전공을 바꾼 거였고요. 지금 세무사로서는 10년 차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 그림만 잘 그리면 우주 최강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막상 대학 들어가서 이제 다른 과 학생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골방에서 혼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나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어울리면서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 합의점을 찾아 나가고 이런 쪽에 조금 더 장점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당신 이걸 잘하네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게 더 낫겠다 좀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경영학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 회계 이쪽이 참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꾸게 됐는데 그러는 와중에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한번 확 어려워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정말 이제 먹고 살 만한 걸 해야 되겠구나. 먹고 살 만한 어떤 직업으로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전문직은 굶어 죽진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운이 좋게 또 합격을 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그 세무사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회계사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학교에 선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회계사 붙은 언니들이 회계사 붙으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직이다 보니까 고소득 연봉자기도 하고 그래서 저걸 하면 굶어 죽지 않으면서 아기 낳고도 계속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여대다 보니까. 그래서 저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회계사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회계사 공부를 했는데 자꾸 1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회계사를 한 3년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붙겠다 싶어서 세무사로 전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붙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사실 남편님 회계사님은 회계사이긴 하지만 세무사처럼 살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타이틀은 회계사 세무사 커플이지만 인생은 지금 세무사 커플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는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남편분이 같이 도와주셔서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더 많이 번다 적게 번다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건수는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큰 업체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대부분이고요. 작게는 뭐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음식점, 카페 이런 사장님들부터 제조업이나 도소매 크게 하시는 그런 법인 사장님들까지 다양하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저희 규모가 지금 현재로서 저희랑 지금 같이 일하시는 고객분들은 1,200명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장 거래처마다 한 담당자가 담당할 수 있는 거래처 개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비례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지금 식구가 다 해서 30명 이렇게 됩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먹고 사니즘에 의존해서 꿈이 원대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흔히 세무사들이 가장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하는 게 직원 4명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원 4명 사무실 하면 충분하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예기치 못하게 처음에 딱 오픈을 했는데 너무 사장님들 반응이 좋았어요. 딱 오픈하자마자. 그래서 순식간에 제가 이제 방구석에서 개업을 했는데 방구석에서 컴퓨터 하나 놓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픈한 지 한 2, 3개월 만에 10평짜리 사무실에 이제 직원 뽑아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임대차 계약을 2년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직원이 확 불어나서 거기에서 한 5개월 만에 50평짜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50평짜리 회사로 이제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2년 만에 15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있는 이 포스코타워로 오게 된 거죠. 저는 그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는데 사장님들께서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물 들을 때도 젖자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한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그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제가 뭐 경영학으로 계속했던 사람도 아니고 공부 계속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술하다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왔다 보니까 이쪽 일을 처음 시작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었던 부분,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사장님한테 세금 얼마 내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5월 말이다 라고 하면 5월 말 며칠 전에 뭐 예를 들면 30일, 29일 이럴 때 대표님 세금 얼마니까 내세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장님이랑 이제 싸우는 일밖에 안 남은 거죠.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걸 미리 얘기해 주든지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됐었어야 됐는데 갑자기 이걸 내라고 통보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세무사무실에서는 그렇게 싸우는 광경이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일을 할 때.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나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좀 이렇게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MRMR이었어요. 예, MRMR이 뭐냐면 미리미리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죠. 미리미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세금 계산 관련해서 이걸 다 달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1년 중에 2번 대표님 세금 지금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걸 한 게 소문이 나서 소개가 막 폭발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커진 것 같아요. 저는 제 사업이 이 청와세무회계가 저에게 큰아들 같거든요. 예,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큰아들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꼭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언제까지고 잘 될 때까지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존재가 전 큰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사업이 큰아들 같다고 생각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장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희망 같은 그런 큰아들에 대해서 사장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친한 친구 같은 그런 존재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세무사님들이랑 조금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세무사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각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극찬이죠. 예, 저는 그게 극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저는 완전히 사장님 편에서 생각을 하고 완전히 사장님 편에서 상담을 드려요. 내가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래서 역지사지로 대표님의 마음을 잘 듣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사장님들이 들으실 때는 세무사적이지가 않은 거죠. 이제 보통의 다른 세무사님들이랑 상담을 하시면 이렇게 하면 세무폭탄이 나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는 지금 그게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신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사장님의 상황을 되도록이면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듣고 제가 사장님이라면 그러면 세법은 이렇게 돼야 되니 이렇게 절충해서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사장님의 상황 자체도 제가 사장님들을 워낙 많이 뵈니까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장님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장님들도 보니까 사장님이 이러신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여기 오니까 나를 좀 내 편에서 진실되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소통이 잘 되는 게 저희의 큰 장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사장님들께서도 제가 여기에 세금을 물어보러 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세무사님한테 막 인생 상담을 하고 있네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셔요. 근데 저는 세금하고 인생이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세금은 세금 하나만 얘기할 수가 없고요. 사업 전체를 알아야지만 그게 결과물로서 세금의 그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여쭤볼 수밖에 없고 사업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다 보면 사장님은 누구나 인생을 걸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왜 하시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으신지, 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금으로 시작해서 인생 얘기까지 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